네, 지금 이 순간 시장의 흐름 궁금하실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될지 지금 고민으로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직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들 풀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인원 내린장 홀인원 코너고요.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너무 긴장감이 막 넘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떡하지라고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 리스트 뽑아보고요. 여기에서 가장 궁금하실 종목들 이야기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먼저 공개합니다. 1위, 2위 에코프로비엠, 2위 에코프로, 3위 금영입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 오늘 들썩이는 가운데 금양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오후장 3시 넘어가면서 움직임의 에코프로 그룹주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 여기 저희 한번 짚고 갈까요? 어떻게 오늘 흐름 이 자리 봐야 될까요? 일단 저도 이제 여의도로 오면서 이동 중에 이제 상황을 좀 파악을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금감원에서 에코프로와 관련된 내부자 정보 거래에 대한 어떤 수사 또는 이제 그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은 다시 한번 진짜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최종적으로는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의 2세들이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거래했다는 루머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동시에 좀 시장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또 찌라시라고 하죠. 그런 형식으로 상당히 좀 많이 전파가 되었고 그와 관련된 좀 불안감 때문에 말 그대로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좀 하락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사실 에코프로에 대해서 뭐 제가 어찌 본다면 약간 편견이 좀 있습니다. 뭐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아마 3월달, 4월달에 그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미리 받으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모 대기업이 에코프로빔에게 어떠한 부분들, 양극재 부분들에 있어서 얼만큼의 계약을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까지 좀 돌아다니면서 실제적으로 공시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후 약 한 3개월 뒤에 공시가 났는데 자, 그 공시가 나오고 난 뒤에 한 달 뒤쯤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내부자 정보 거래였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특정 기업에게서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찌 본다면 우리 증시에도 이 종목에 대한 편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의 차트를 보셨을 때 윗꼬리만 길게 계속적으로 다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은 이 기업은 이 정도 주가가 상승하면은 무조건 고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든지 또는 대주주 매도 물량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각 종목별, 기업별로 그런 어떤 패턴이 좀 만들어지기까지도 하고 또 제약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좀 사례가 있죠. 정말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실망스럽고요. 일단은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마도 내일서부터 특이사항이 없다라면 일단 상승보다는 이제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보셔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종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로메카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서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재차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오늘 뭐 에코프로를 제외하고서는 시장을 주도한 그런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주방에 있어서 어떤 스마트 기기 또는 우리가 앞으로 이용하게 될 서비스 봇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기술을 좀 쌓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포항 쪽에서도 생산 설비를 좀 확장해 나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어찌 본다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기업들을 인수할지도 모른다. 또는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 후보군 중에 한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뉴로메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실적이 또는 영업이익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삼성전자가 연내에 인수한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버렸죠. 즉, 재료의 신선도가 강도 그 자체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겠고 실제 매각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누가 3자 배정으로 지분 참여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의 신선도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기업이 로봇 기업 중에서 하나 인수한다 그러면 일단 뭐 SBB테크라든지 뭐 SPG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뉴로메카 이 세 종목군들이 가장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특히나 오늘 현대차의 이제 주총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총에서 앞으로 로봇 즉 지금 현재 현대차가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어떤 부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이제 감속기가 될 것이고요. 그 서브 파트로서 좀 어떤 서비스 로봇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또 어디가 있을까? 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이고, 일단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시세이니만큼 너무 고가인 거 아닌가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 어쩔 수 없지만 가는 놈이 더 갑니다. 관종의 1순위로 일단 꼽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는 종목의 힘에 대해서 설명까지 받아봤는데요. 바로 이 장으로 넘어가서 공략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저희 살짝 봤더니 제 추천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2차 전지 그동안 시장은 끌었던 종목이 흔들린 자리에서 가져오신 종목이라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공개해 주시고 포인트 한번 정리 받아볼게요. 자, 일단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앞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좋은 결과 수익을 좀 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동종목 오늘 말 그대로 에코프로의 투매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그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큰 하락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일단 16만 원이란 가격을 이탈치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이란 가격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폐배터리라는 것이 아직 구체적인 테마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눌림 조정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부에 잡아서 박스권 상단부에 매도하는 그런 어떤 트레이딩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이미 너무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습식과 건식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건식보다는 이제 습식이 어떤 투자 비용이라든지 폐배터리를 다시 어떤 생산 설비를 좀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지금 건식보다는 조금 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생산 설비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거나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측면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적인 이슈가 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 내일장 에코프로가 조금 힘든 어떤 상황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 종목 16만 원 이탈치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자, 손절가 방금 말씀드린 16만 원이 가장 적절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1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 번만 좀 받아보고 싶어서 요거 질문 드릴게요. 네. 2차 전지 오늘 전반적으로 오후에 흔들림이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그룹줄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이 하단 지지해줬다면 괜찮다로 저희 이해해도 될까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분명한 건 실체가 있긴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되었든 포스코 케미칼이 되었든 LNF가 되었든 또는 성일하이텍이 되었든 자,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폐배터리 또는 소부장 또는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 다 이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빼고는 다 긍정적으로 일단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마감 후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변동성이 컸던 오늘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장 엇갈리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양대 지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평온하게 빨간불로 유지가 되는 듯한 오늘 3시 10분을 경계로 해서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스닥에 흔들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코스피도 덩달아서 움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양대 지수 소폭의 오름세, 소폭의 하락세로 일단은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2420선 부근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의 흔들림이 정말 컸습니다. 2시 구간 3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820선 위에서 순항을 하고 있었는데요. 급격하게 2차 전지 중심으로 빠지면서 하락 전환이 됐고요. 810선 부근에서 현재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수급상으로의 변화 요인들을 본다면 오후장의 시장 흔들림에도 여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 적극적으로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3시 구간 넘어가면서 양대 시장에서 개인의 팔자세는 가속화됐고요. 그 매물을 외국인이 받았다라는 점이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1,0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보였고요. 기관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가속화되면서 2,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나왔습니다. 코스닥이 보다 이 수급상의 움직임이 드라마틱했습니다. 3시 진입하는 구간에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9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보였던 개인이었는데요. 막판에 돌렸습니다. 1,000억 원 넘게 거의 1,4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오늘 마무리가 된 모습. 외국인과 같은 경우 그 물량 빠르게 받았습니다. 장 초반에 매도였던 외국인 1,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양대 시장에서는 매수세로 그리고 현재 선물
보시면은 외국인 매수세 보이고 있다는 점과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은 한 번 더 많이 빠집니다. 20억 원 가량의 하락세, 20원 가량의 하락세로 확인이 되었었는데요. 한 번 더 크게 빠지면서 29원 40전 하락하면서 1278원 선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1300원 선 아래에서 출발을 했고요. 저점 부근입니다. 127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 급격하게 내려온 구간이라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에 미국 선물 쪽에선 플러스는 유지가 되고 있네요. 바로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움직임 급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외국인 기관 움직임을 보면 괜찮았네 싶은데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냉철하게 분석 먼저 들어볼게요. 자, 일단 뭐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 역전차가 더 크게 벌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상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금리가 높은데 이자가 높은 곳에 돈을 저금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묶여있는 외국인 자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묶어두거나 투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작 0.25%포인트인데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조 단위의 어떤 자산이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에 따른 어떤 지금 평가 손익의 차이는 수백억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대규모 시장이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FOMC, FED 또는 더 나아가서 기준금리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은행이 파산한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테마주 거래하시거나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 뭐 테마주 또는 어떤 이슈주 아니면 상한가 종목 이런 것들 많이 거래하시죠. 사실 이런 것들은 시장과 전체적인 시장과는 큰 연관성이 없는 개별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사실상 맞습니다. 근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돈이 몰리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추세적 상승세를 쫓아가는 섹터 투자라든지 또는 소위 이제 경기의 흐름을 예측을 하면서 지수의 방향성에 따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철저하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 즉 시장이 미장이 하락을 했으면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상대적인 강세 종목.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뉴로메카라든지 뭐 SBB테크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HM. 자, 상대적으로 전일의 고가를 갱신하면서 더 강한 시세가 붙는 종목 또는 더 나가서 장 시작 5분, 10분 동안에 전일의 종가 또는 전일 오전장 거래를 최소 100% 이상, 즉 어제 오전 장 시작하고 나서 10분 동안 거래대금이 100억이 발생을 했다. 근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거래대금이 한 300억 발생했다. 보통 그러한 종목이 전일 고가를 갱신하고 거기에 재료까지 있다면 일단 주도주로서의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당분간 좀 거래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냥 삼성전자가 많이 내렸으니까 뭐 카카오가 살짝 반등 줬으니까 또는 오랜 시간 동안 하락하던 종목이 갑자기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줬으니까 이제 바닥이다. 자,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신 분들 지금 현재 올 초 또는 작년 4분기 정도에 이런 어떤 시그널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지금 각 종목별 손실이 최소 마이너스 30%, 50% 정도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장은 일봉에서, 그러니까 차트 기준으로 했을 때 일봉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전일 고점을 갱신하거나 어쨌든 간에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개별주 또는 시가총액 1,000억 원 내짜리 막 급등하는 거 쫓아가고 추격 매수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재료가 있어야 되고요.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시장보다 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주도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 아니면 로봇, 지금 현재 아니면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실적이 좋았다, 아니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니까 상한가를 간다,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반려당했다가 다시 제출해가지고 또 시세가 급등한다. 이런 어떤 단순히 거래가 일시적으로 터지는 것들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제하시거나 아예 매수를 안 하시는 것으로 정하시고 무조건 시장의 주도주, 시장보다 강한 종목에 집중하시길 다시 한번 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분위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 가지고 있는 종목들 괜찮은지 바로 AS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유일 로보틱스 먼저 A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로봇주는 계속 힘을 가지고 있다는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오늘도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 단숨에 그래도 저희가 15%까지는 수익을 기록한 바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 이 종목은 필요할까요?
자, 역시 이것도 에코프로 피해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흔들렸으니까요.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수익권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뭐 에코프로가 오늘 소위 쉽게 뭐 말씀드린다면 깽판을 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고가는 유지를 해줬을 텐데 상당히 좀 원망스럽고요. 이제 9월 15일자 이제 38,000원대 신고가 갱신 구간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대를 과연 얼만큼의 거래량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자, 그 시점에서의 거래량의 기준은 최소 500만 주입니다. 즉, 이번 주가 되었든 다음 주가 되었든지 간에 38,000원의 가격은 돌파하는데 만약 500만 주 이하다, 종가상, 그러면은 여기가 단기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38,0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섰는데 거래량도 500만 주 이상 발생을 했다. 자, 여기서부터 일단 신고가 행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죠. 가온칩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가져가도 될지 최고가 부근에서 수익을 냈다가 변동성이 커진 종목은 오늘 특히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내렸다가 여기서 횡보하는 종목이 아니라 많이 하락했다가 양봉 터지는 종목이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하다못해 심지어는 그날 분봉상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거나 어떤 시기든지 간에 새로운 수급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그널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37,000원대가 단기 저항이고 이 가격을 돌파를 해야지 일단 상장일에 사실상 신고가 갱신할 수 있는 구간이죠. 자, 통상적으로 내가 37,000원 이하의 물량을 갖고 있는데 이 37,000원 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단 매도해야 됩니다. 근데 주린이 분들은 조금 다르죠. 돌파하면은 지금 수익금이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될 수 있어. 약간 이런 상상. 이런 그렇죠. 희망으로.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줄 때 챙기자. 일단 줄 때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면 됩니다. 매도하고 조금 더 확인해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고요. 아니면은 매도하고 일단 싸게 다시 산다. 이런 관점을 보시고, 정말 종목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끝까지 버티시는 그런 투자는 지금 시장에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내 종목을 보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침 오늘 무방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좀 예고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어떤 내용 담으실 예정일까요? 많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 풀어주실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이 똑같죠. 돈 때문에 보시는 거고 돈 벌려고 보시는 거고 또 어떻게 손실을 줄일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월 달에 아주 좋은 결과 냈고요.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 특히 오늘 수익 못 내신 분들은 그냥 일단은 무방 참여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길, 시장에 대한 명찰은 분석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박재원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